자기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법과 방법만 알면 좌절이 반복됩니다. 아이 앞에서 공감하세요. 적절하게 반응해 주세요. 좋은 말을 하세요. 긍정적인 칭찬을 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들으면 겨우 3일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적 순간에 쓸 수 있는 자기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의 핵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이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 그리고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께서 연구를 해보아도 인생의 마지막에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우리가 이제 관계를 하는 게 힘들까요?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이제 부부 간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 이렇게 불안정함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다 연락이고 뭐고 다 끊고 나 혼자 이제 홀을 단신으로 지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차마 끊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책으로도 나와 있지요. 오래전에 한 뭐 15년 전쯤이었나요?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EBS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중지능 이론 파트를 맡았던 그 회차에서요. 이론을 설명하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하고 성공하신 분들에게 다중지능 검사를 해봤더니 조금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누구나 예측할 만한 것들은 있죠. 예를 들면 송명근 의사 선생님, 아주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은 논리 수학 지능이 높았고, 예를 들면 이제 가수 윤하님 같은 경우는 음악 지능이 높고, 성공한 발레리나는 신체 운동 지능이 높고, 또 이상봉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간 지능이 높게 나와서 누구나 뭐 당연히 예측할 만한 그런 강점들을 설명하는 검사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것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지능의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이 자기 이해 지능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창작하는 일 많이 하시죠. 예를 들면은 뭐 책을 쓰시는 분들, 그 음악이나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 대한 어떤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은 아마 이 자기 이해 지능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자기 이해 지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이제 부모 심리 수업이라는 이 책, 제가 이 책으로 이제 북클럽을 하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요, 관계의 힘을 키우는 부모 심리 수업. 네, 제가 예전부터 제가 또 전공이기도 하고 심리학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영어라는 걸 저는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엄마표 영어나 엄마표 학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려왔었어요. 아마 이제 강연에서 저를 보셨거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엄마표 영어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깍두기처럼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좀 사가지고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모임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 아이들이 평생 살아갈 때
예, 가장 이제 필요한 지능 중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능력 중에 이 자기 이해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이에게 좀 길러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부모님이 먼저 이 자기 이해 지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자기 이해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건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바로 며칠 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부모와의 어떤 신뢰감 형성의 단계에서 애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좀 결정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그 기억도 안 나는 그 아기 때 거를 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저하고 이제 책 모임을 하시는 부분들에게는 저도 이제 저희들 가족 얘기도 할 수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의 이제 관계 속에서는요, 어린 시절의 부모와의 관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은 해보실 수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거나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두려움을 느끼시거나 좀 막연하거나 너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서 이제 애착의 유형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물론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테지만 이제 애착의 유형인 3가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애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안정한 애착. 세 번째가 이제 회피형 애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안정적인 어떤 일관된 태도로 아이를 받아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이제 스킨십도 해주고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자라지 못하고 부모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아이를 방치하거나 혼내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육 태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은 그 아이가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이 불안정한 어떤 그런 양육의 그런 패턴이 내면에 좀 자리 잡게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학문적으로도 나와 있을 만큼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항상 불안하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좀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그건 이제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예,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못 믿겠어. 막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회피형 애착이라고 해서 불안정한 어떤 그런 이제 일관되지 못한 양육 방법에 더해서 완전히 아이를 그냥 방치했거나 부모가 아니면 굉장히 냉담한 태도로 아이를 어렸을 때 이렇게 대했던 그런 가정에서는 이런 이제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내면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인 우리가 먼저 나의 아기 시절로 한번 되돌아가서 이것을 조금 힐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모여서 마치 수련회를 하듯이 이 책을 가지고요. 네,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아이와 겪는 그런 육아 갈등의 문제들 혹은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들 아이뿐만이 아니라 뭐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이제 만남 워킹맘인 경우는 직장 분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가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이 건강한 인간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저랑 함께 공부하고 책 나눔을 통해서 한번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을 마련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 책으로 이제 좀 북클럽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북클럽은요 이번 기수 이후에도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분기별로 할지 매달 할지를 지금 이제 아직은 한번 첫 모임을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할 건데
네, 꾸준하게 네, 여러분들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나눔을 계속 이어가 보고 싶어서 첫 책으로 가장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우리의 아기 시절로 돌아가서 어떤 애착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서책으로 선정을 했고요. 계속 이제 북클럽 모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 날씨도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 좀 대면 만남도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만 보면 아쉬울 때가 저는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더욱 더 깊이 이 삶을 나누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더 만들고 싶어서 이 북클럽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감사하게도 이 책을 제가 이제 내돈내산으로 제가 구입을 해서 읽고 이제 출판사에 좀 이제 연락을 드려봤는데요. 출판사 대표님께서 예, 제 북클럽을 좀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감사히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북클럽에 신청하시는 분 총 15분께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선착순 15분께 이 책 지원을 해드린다고 하셨어요. 예. 뭐 이게 책이 없으신 분들은 어서 이제 북클럽 이제 신청을 하셔서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관련된 이제 공지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에 남겨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오랫동안 좀 깊이 있는 관계,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관계로 이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북클럽 첫 기수에 모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 좀 동기부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떤 책을 정말 권해야 하는지 좀 고심해서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심리 수업이라는 이 책은요, 혼자 읽기에는 약간 이제 심리학 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북클럽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북클럽이랑 상관없이라도 꼭 추천하는 책이니까 많이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